네, 3교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적격 얘기했어요. 소송의 주체라고 하게 되면 누구가 있을까? 소송의 주체.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고, 무대가 있고, 그렇죠?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무대가 뭐야? 법원. 그렇죠? 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원고하고 피고하고 법원 합쳐서 이제 소송 주체죠.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소송의 당사자하고 법원 이렇게 되는 거죠. 소송의 당사자가 바로 원고하고 피고입니다.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면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두 개를 말하는 거야. 방금 전에 당사자 적격 중에서 원고 적격까지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제 반대편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피고 적격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고 적격.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소송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걸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 을 우리가 법률적 쟁송,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하고? 사람하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원고는 분명히 사람이 된다라고 했어요. 원고 적격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돼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소송이니까 상대방이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사람이면 누가 사람이지? 국가가 사람이고 지자체가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행정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야. 왜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 소송만 특이하게, 항고 소송만 특이하게 요거는 권리 다툼이 아니라 행위 다툼이라고요. 이건 권리 소송이 아니라 행위 소송이라는 겁니다. 행위 소송. 즉 처분이라는 행위를 다투는 거예요.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송은 권리소송입니다. 권리소송은 상대방이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즉 권리 주체가 서야 된다는 거야. 근데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방 피고에 누가 서야 되는 거야? 행위 주체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처분이라는 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냐? 바로 행정청이라는 거죠. 행정청.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 행정청. 이 친구가 처분이라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에 보시게 되면 취소승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되냐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 처분 등을 행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처분 등이 있고 행한이 있고 그리고 행정청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처분 등은 뭐하고 뭐를 말하는 거야? 처분하고 재결을 말하는 거죠. 처분하고 재결. 그러면 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봐봐.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즉 처분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처분청이 된다. 그게 아니라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결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재결을 행한 행정청 재결청이 된다. 이건 뭐 별거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처분 등 부분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피고가 누가 되야 되는지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한하고 행정청하고 두 개가 있는 거야. 행한하고 행정청. 먼저 이럴 땐 기본적으로 행정청부터 봐야 되는 거야. 행정청부터. 오케이? 행정청부터. 우선은 행정청이어야 되고 그 친구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어야 되는 거야. 먼저는 행정청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 2조 2항을 보니까 행정청에 대한 규정은요. 이거는 세 군데 있어요.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어디? 소송법, 심판법, 절차법. 소송법은 교재에 있는 대로 2조 2항에 있고 심판법은 2조 4호에 있어요. 절차법은 2조 1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여기 행정청 저기 행정청이 서로 다르면 안 되겠지. 그런데 이런 차이는 있어요. 소송법에 있는 행정청에 대한 규정은 범위.
범위. 행정청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2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함한다. 그리고 심판법하고 절차법 2조 4호하고 2조 1호에 있는 행정청에 대한 규정은 정의야. 정의. 행정청이란 이렇게 시작해요. 행정청이란 이런 걸 말한다. 라고 해서 정의 규정이야. 그래서 행정청이 뭐냐면 우리가 실정법상 개념이니까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실정법상 행정청은 작용법상 행정청입니다. 작용법상 행정청인데 이 작용법상 행정청은 뭐 플러스 뭐가 되는 거냐면 조직법상 행정청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조직법상 행정청. 이 조직법상 행정청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학상 행정청입니다. 강학상 행정청 뭐라고 했죠? 수많은 행정기관들 중에서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런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청이다. 얘가 똘똘 있으면 못 풉니다. 그렇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머리가 좋다 그 얘기고, 표시권을 가지고 있다, 의사표시를 한다는 건 말을 잘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조직을 대표하는 행정청이 된다. 얘가 바로 뭐라고요? 얘가 결정권 플러스 표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정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입니다. 강학상 행정청.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행정청이 바로 실정법상 행정청이죠. 법상 행정청, 실정법상 행정청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X변수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강학상의 행정청 플러스 알파야. 이 알파가 바로 누구냐면요, 알파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입니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처분을 행하는 친구가 다 행정청이란 뜻이야. 처분을 행하는 친구는 다 행정청이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처분인지 아닌지부터 봐라 이겁니다. 처분인지 아니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보공개법 이런 게 있어요.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야. 민주주의의 기본은 뭡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에 돼요.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 이런 행정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뭣도 모르는데 무슨 의사를 형성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지만, 정보를 구할 수 있어야지만,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지만 의사 형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의사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의사 표시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헌법 21조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사 표시를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걸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걸로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이든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적극적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기관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도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되겠지만은, 걔네들이 아닌 애들도 공공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사립학교는 과연 행정청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아니에요? 왜 아니야? 길 수도 있지. 법은 그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야? 그래서 바로 답하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야. 아는 게 거기까지인 거야. 이게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답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판단했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례 문제로 나오면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암기력 뛰어나면 그냥 외워버리면 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나와 문제가. 판례 문제가 전부가 아니죠. 옛날처럼. 지금은 학설 문제도 나오게 되고 사례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러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 저 견해에 따르면 이건 어떻게 돼? 막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학원 왜 다녀요? 학원 왜 다녀? 빨리 합격하려고. 그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단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아니, 행정법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행정법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뭐 어때? 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저 혼자 공부했어요. 네. 저는 누구 수업 듣는 걸 되게 싫어해. 성격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남 얘기, 뭘 또 고개를 끄덕여. 남 얘기 듣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학생 가르치고 있어요. 예. 이건 천직이에요.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예, 뭐, 그건 여러분들이 평가할 문제지. 전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도 수업을 안 들었고, 학교에서 내가 애들을 가르쳤어요. 친구들. 제정신이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혼자 집에서 책을 막 봐. 책을 막 보고, 그리고 가서 막 가르쳐. 난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예. 그냥 그런 인간도 있어요, 세상에. 그냥 도라이라고 하죠.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야. 그래서 남 얘기 듣는 것보다는 내 얘기하는 걸 좋아해.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를 하려면 내용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용이 있는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법을 공부할 때도 사실 처음부터 혼자 봤어요. 혼자. 남 얘기 듣고 수업 듣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한 페이지 읽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치? 법도 지들끼리 막 연결이 돼야 이해가 되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초반에 책을 아무거나 잡고 폈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한 페이지 읽고 담배 열 때 피고, 한 페이지 읽고 담배 열 때 피고, 계속 세금을 엄청 많이 냈어요, 제가. 그렇죠?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그치? 우리나라 담배 반은 내가 핀 것 같아. 예, 엄청 열심히 폈습니다. 대신 이제 건강을 관리해야 되니까 운동은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담배 익은 니코틴 좀 빼주고 또 피고 빼주고 피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예, 어쨌든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담배를 폈는데 그 얘기를 왜 한 거야? 왜 한 거야 도대체? 아, 정보 공개 죄송합니다. 강의 잘 못하네요. 네, 그런 걸로 정리합시다. 예,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행정청이에요. 정보 공개 영역 안에서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은 자신의 정보를 다 까야 됩니다. 공개를 해야 돼. 근데 공공기관 중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정청이 아닌 누구, 사립학교 이런 거 다 포함돼. 거기 이래 돼 있어. 공공기관에는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각급 학교에는요, 예, 대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다 포함돼요. 그게 국립학교에도 되고 공립학교에도 되고 사립학교에도 되고 다 포함돼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행정청이지? 어떻게 행정청이냐면 정보 공개 결정이 처분이거든요. 정보 공개 결정이 처분이니까 그 짓을 하는 놈은 행정청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렇게 거꾸로 연결시키기도 해요. 네. 처분을 하는 놈은 행정청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 바로 기능적 임행정청이야. 우선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볼 텐데, 행정소송법 2조 2항에는 요것만 나와요. 요것만.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예, 행정청에는 이런 것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것도 포함된다. 알파도 포함된다.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기본적인 이 강학상 조직법상 행정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 규정인 행정심판법, 절차법에는 얘도 언급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결정권, 표시권 언급이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행정청과 함께 얘들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은 뭐라고? 정의. 여기에는 범위. 알겠지? 범위 규정이에요. 범위 규정.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얘는 결정권, 표시권이니까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청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예, 위임, 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면 뭘 얘기할까요? 위임 옆에다가 손을 싣고, 예, 위임. 위임은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한테 자기 사무를 넘기는 게 위임이에요.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한테 넘기는 게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이 차관한테 넘기고, 뭐 차관이 국장한테 넘기고, 자기 일을 넘기는 거야. 보조기관한테. 자기를 보조해주는 기관.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한테 넘기고,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한테 넘기고, 그런 게 바로 위임인 거예요. 하급행정기관. 보조기관한테 위임을 하거나 하급행정기관한테 위임을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임이라고 합니다.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 그러면 뭘 말하는 거야? 위탁 그러면 이 위탁은 대등관청끼리의 사무 위임입니다. 대등관청끼리.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한테 이것 좀 해주쇼 이렇게 할 때, 그쵸?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행안부 장관한테 이것 좀 해주쇼 이렇게 할 때, 그런 게 위탁. 대등관청끼리 왔다리 갔다리 그런 게 위탁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한테 자기 일을 넘기는 거야. 그리고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오늘 복습하면서 처음에 했던 얘기 떠올려봐. 행정주체에는 누구 있다고 했지? 본래적 행정주체, 기타 행정주체 이렇게 있다고 했지. 국가 지자체, 기타 공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임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중간에 있는 2번, 3번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 공법상법인을 합쳐서, 그러니까 국가 빼고 나머지 공법인들이죠. 국가 빼고 나머지 공법인, 지자체하고 기타 공법인을 포함해서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공단체라고 불러요. 공공단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야. 공공단체는 누구?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기타 공법상법인. 예, 개념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공공단체 및 그 기관. 그죠? 그러면 보세요. 얘들한테 위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에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본래적 행정주체는 별도의 행정기관들을 보유하죠. 문어발이야, 문어발. 수많은 행정기관들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기타 행정주체는 특징이 뭐가 있다고 했어?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라고 했잖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를 들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행정주체면서 자기가 행정기관이고 자기만 행정기관이야. 그래,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가 행정청인데 자기 혼자 했으니까 자기가 제일 똘똘해. 지가 행정청이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공공단체는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행정기관을 보유하고 한 친구는 행정기관 보유 못하지. 그러면 뒤에 있는 및 그 기관은 공공단체 중에 어디랑 연결되는 거겠어? 지자체하고 연결되는 거야. 기타 공법인은 그냥 공공단체까지로 끝!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또는 사인한테 또 공무를 위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또 굳이 이름을 구별하면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민간위탁. 사인한테 위탁하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어제 배운 걸로는 이게 바로 공무수탁사인이야. 공무수탁사인, 공무를 위탁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사인. 여기에는 자연인도 있고 사법인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자기 사무가 아니잖아요. 자기 사무가 아닌 사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행정청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작용법상 행정청,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법상 행정청, 결정권, 표시권 말고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얘들도 포함한다. 얘들까지가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광의행정청이야. 광의행정청. 얘는 뭐라고요? 넓은 의미의 행정청, 광의의 행정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협의의 행정청, 좁은 의미의 행정청. 관계 다 비교했지? 광의, 협의, 작용, 조직, 그리고 실정법, 강학상. 이 둘의 차이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정리 끝. 이겁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행정청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청인데,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 먼저 요거 한번 보고 요거 한번 보고 하면 되겠죠?
그럼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교통할아버지라고 있어요. 교통할아버지. 교통할머니는 내가 못 봤어. 교통할아버지는 여러분 많이 봤죠. 교통할아버지. 경찰 아닌데, 예, 경찰하고 비슷한 색깔 옷 입고, 그치? 거기 뭐 횡단보도 이런 데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노란색 올렸다, 내렸다, 이거 하시는 분 계시잖아. 그죠? 그분이 교통할아버지예요. 강서구 교통할아버지 사건인데, 그래서 강서구에서 이 교통할아버지들이 이게 알바야, 알바. 그치? 그래서 하루에 몇만 원 받고 알바를 하는 건데, 이분들한테, 예, 공무를 위탁을 해드린 거야. 민간 위탁. 예, 민간 위탁.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린이 거리 질서라거나, 예, 어린이 안전 보호 뭐 이런 걸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이게 교통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국가배상 사건이긴 한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예, 갑자기 사람이 완장을 차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치? 좀 뭘 하고 싶어. 예, 꿈틀꿈틀. 그래가지고, 예, 여기 횡단보도에 서 있어야 되는 저기는 교차로를 들어가. 예, 교차로를 자기가 들어가. 거기서 깃발을 날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근데 팔에 힘이 없어. 그래서 뚝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 다 진행신호인 줄 알고 다 들어오는 거지, 교차로에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꽝.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교통할아버지는 뭘까? 공무수석사인. 알겠어요? 공무수석사인. 그러면 행정주체지. 행정청이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올리고 내리고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 그럼 올리면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거야. 갈 수 있는 거. 금지 해제가 된 거야. 금지 해제가. 내리면 이제 못 가는 거야. 예, 부작위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자꾸 처분을 하시는 거야. 가서 처분 통지서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알죠? 할아버지 화내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처분.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면 피고가 누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네. 그런 게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그리고 요거를 보세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또 주로 나오죠.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보통은 안 그런데 결정권하고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성을 제기할 때입니다. 예, 조례는 행정입법의 산물이에요.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뭐야? 우리가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권력이 분립이 됐지만 2차 대전 이후에 권력은 다시 융합을 거치게 됩니다. 융합을 거치게 되면서 서로가 남의 일을 좀 하게 돼요. 남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첫 번째 입법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있고 그리고 사법기관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입법기관, 이건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관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실질, 네, 실질, 내용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작용이죠.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며 사법은 법을 적용하는 작용이죠. 그런데 지금은 얘가 모두에 입법작용도 하고 행정작용도 하고 사법작용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예, 지금은 얘가 또 뭐를 해요? 입법작용도 하고 행정작용도 하고 사법작용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지금은 얘가 뭐를 해요? 입법작용도 하고 행정작용도 하고 사법작용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다 출제가 되지. 다 출제가 되지만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얘예요. 얘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사법. 이렇게 되는 거야.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는 건데 행정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들이 입법작용도 하고 사법작용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법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 여기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그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사법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주로는 이제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야.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입법. 뭐라고요?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거야.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데 행정기관은 누구하고 누가 있어요? 국가기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관이잖아. 그쵸?
국가기관이 만드는 거를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명령이라고 불러요. 국가기관이 만드는 걸 명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만드는 걸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부릅니다. 자치법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작용법과 가지고 자세하게 작용법 딱 시작할 때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건데 먼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처분적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행정 입법을 하면 자치법규라고 해서 그 자치법규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만드는 규칙, 교육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지방의회는 의결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집행기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니다. 알겠어요? 지방의회는 절대로 입법기관이 아니다. 왜? 우리 헌법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끝! 알겠어요? 입법기관은 오직 국회 하나. 그러면 지방의회는 그 지자체 행정기관이야. 행정기관인데 의결기관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이야. 그것도 행정기관입니다. 지방의회도 행정기관인 거야. 그러면 행정청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행정기관이어야만 행정청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 자격 조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우리가 집행기관이라고 불러요. 집행기관은 당연히 행정기관인 거지. 당연히 행정기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무를 수행하면 지자체장, 서울시장 이러는 거야. 서울시장. 그러면 이런 건 뭐예요? 일반 집행기관.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 즉 교육 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교육감. 이런 애들을 뭐라 불러? 특별 집행기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일반 집행기관, 특별 집행기관. 각각은 일반 사무와 그다음 교육 사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바로 집행기관. 그 다음 지방의회는 무슨 기관? 의결기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합쳐서 무슨 기관? 행정기관. 행정기관. 얘네들이 조례나 규칙을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조례는 분명히 행정 입법의 산물인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법을 제정한 건데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처분적 조례라고 그래요. 처분적 조례.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전부 다 A 적 B 이렇게 하잖아. A 적 B 하면 얘는 실질이야. 얘는 형식입니다. 처분적 조례. 법규적 행정규칙. 처분적 법률. 뭐라고 말을 한다고 한들 앞에 있는 게 실질, 뒤에 있는 게 형식이고 실질이 중요한 겁니까? 형식이 중요한 겁니까? 실질이 중요한 거죠. 실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분적 조례 그러면 처분입니까? 조례입니까? 처분입니다. 처분적 조례 그러면 그것은 처분인 겁니다. 조례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그것은 보이기만 그런 것이고 법적으로는 그거는 처분이다 이거야. 법적으로는 처분이다. 우리 그거 기억나시죠?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인 또는 특정 가능한 집단에 대해서 규율을 하면 개별적 규율,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규율을 하게 되면 일반적 규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규율을 했을 때 특정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규율을 하게 되면 구체적 규율,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규율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추상적 규율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평면을 나누면 경우의 수는 4개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게 복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뭘 기준으로 이걸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가 아닌가를 가지고 뭐라고 했죠?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가 아닌가. 들어오고 나가고 너무나 자유롭게 계속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디까지가 이 집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체돼 있으면 멈춰 있으면 여기까지가 얘네들 집단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얘네들은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요?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가 아닌가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건이죠.
사건이 특정이 가능한 사건인가 아닌가를 보게 되면요.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으면 특정할 수 있는 거고,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특정이 불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바로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 이건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내가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의 한정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1, 2, 3이야. 1, 2, 3. 이건 행정행위예요. 이건 행정행위인데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입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법이야.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는 규범이에요. 일반적, 추상적 규범. 이건 법이지 행정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정입법의 형식을 띠고 있어. 조례. 행정입법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주소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야. 형식은 여긴데 실질은 여긴 거야. 1번인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두밀분교 폐지조례입니다. 두밀분교 폐지조례라는 거야. 그건 조례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거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하는 아예 행정행위입니다. 아예 행정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교자법에 따르게 되면 분교를 설립하고 폐교하는 것은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조례로 한다. 그래서 조례에서 두밀분교 만듦 이렇게 써버리면 두밀분교는 법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벽돌 놓고 하나 지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집행적 사실행위야. 이거 사실행위라고 그냥 사실행위. 근데 또 조례에서 또 폐교도 조례로 시키는 거야. 화이트로 깨끗이 지워버리면 학교가 사라지는 거야. 그죠? 조례로 만들고 조례로 없앤단 말이야. 분명히 조례죠. 조례인데 근데 두밀분교는 여기 이렇게 있어. 상색초등학교. 상색초등학교인데 여기 이제 분교. 두밀이 있어. 두밀분교. 상색초등학교 이 친구가 누구야? 본교. 이 친구가 누구야? 분교. 분교 왜 만들어? 겁나게 멀어. 그치? 겁나게 멀다고. 너무 머니까 이 초딩들이 여기까지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출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분교를 하나 만들어준 거라고요. 분교를. 그럼 여기 그냥 두매산골 두매산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두매산골에 사람이 뭐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요? 전입과 전출이 자유롭게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막 전학을 오고 막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체 상태 5년 막 이러는 거야. 그렇지? 교장 하나에 선생 둘 애들 셋 끝! 이 상태로 막 몇 년째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뭐지? 특정 가능한 집단이죠. 두밀분교 구성원 누구야? 이름까지 다 외울만 해. 그치? 그리고 이 학교 하나 없애는 거야. 하나. 오케이? 여기에 있는 학교 시간과 장소에 장소 한정할 수 있잖아. 장소 한정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입니다.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거는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라고요. 특정 가능한 집단이고 장소를 확실히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분교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이게 바로 뭐야? 처분적 조례. 처분적 조례는 처분이야 조례야? 처분이야. 처분이면 거기다가 항고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 피고는 누구냐 이거야. 그럼 이 두밀분교 폐지조례에서 폐지 의결을 한 것은 누가 한 거야? 폐교하기로 의결한 거는 그거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라는 지방의회가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표시권, 의사표시, 조례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조례 공포입니다. 공포. 조례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예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교육감이야. 경기도 교육감. 이건 교육사무잖아. 교육사무니까 경기도지사가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집행기관이 아니라 특별집행기관에서 교육감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야. 교육감이 공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의결권과 표시권이 분리돼 버렸죠. 의결권은 누구? 경기도 의회. 그 다음에 표시권은 누구? 경기도 교육감. 그러면 누가 피고인데? 어쨌든 둘 다 행정기관입니다. 둘 다 행정. 누가 피고야?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우리의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놈이 대표가 돼야 돼요? 말을 잘하는 애가 대표가 돼야 돼요? 머리가 좋으면 그냥 보좌관 하라고. 알겠어요? 머리가 좋으면 그냥 연구소 들어가라고. 말을 잘해야죠.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밖에다가 설명하지도 못하는 건 그거는 뭐예요? 예, 누가 그랬어요? 이황 선생이에요. 되게 이황 선생이. 예, 네가 읽은 책을 네 입으로 술술술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라 이 새끼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새끼야까지 했어. 알겠어요? 이 새끼야. 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들이 말을 못해. 표현을 못해. 그건 뭐야? 그거는 쓰레기야. 그건 썩은 지식입니다. 예. 가지고 있으면 뭐해? 얘가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사회에 공헌하는데 사용할 수도 없어요. 혼자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 문제를 못 풀면 아무 쓸데가 없다고 했잖아. 그치? 예. 아니 여러분들이 박사면 뭐 할 겁니까? 100점 만점에 10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문제 딱 봤을 때 한 10년 전에 풀어봤어요. 10년 전에 그리고 한 5년 전에도 노량진으로 오라는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고 그런데 처음 나는 주간식만 공부했고 주간식만 가르치고 했던 시절이 있잖아. 난 그래서 5년 동안 뭘 했냐면 이 동네 언젠간 이렇게 살다 보면 노량진으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 이거는 거의 질질 끌려서 들어갈 거다. 왜? 제가 막내예요. 이제 43인데 근데 행정법 강사가 내 밑으로 진입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아직도 다 형님들이거든요. 난 30대 초반 때도 막내니까 맨날 커피 심부름 하고 했는데 지금도 막내야. 근데 이제 언제까지 밑으로 안 들어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보자 이가. 저 형님들이 언제까지 강의를 하실까? 그쵸? 언제까지 강의를 하실까? 그럼 형님들이 힘드시고 그만두시기면은 언젠간 사람이 없어서라도 끌려갈 때가 올 것이다. 그래, 준비된 자가 하는 거다라고 해갖고 귀에다가 지금 한 5년 됐어요. 노량진 선생님들 수업을 그냥 행정법 선생님 수업을 그냥 꽂고 다녔어. 우리 쪽의 신림동 그다음에 노량진 쪽의 강의 스타일은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른 건가? 양쪽 병행을 할 수 있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야. 알겠지? 준비된 사람이 패스원이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끌고 오진 않겠지.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오자마자 저는 일주일 만에 투입당했어요. 지지난달에. 수업 들어가세요. 이제 보통 반년 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선배가 나가시면서 너 들어가. 그래서 들어온 거긴 맞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저쪽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쪽의 학생들이 더 특히나 그래. 그건 애들이 손으로 써야 되잖아. 손으로 쓰는 주간식 문제 푸니까 이거 된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훈련이거든. 철저히 훈련이에요. 말하는 연습부터 시켜야 돼요. 말하는 연습부터. 여러분들 똑같은 거잖아. 이론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기본 강의 끝난 다음부터는 계속 문제만 푸시라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됐지? 똑똑한 놈하고 말 잘하는 놈하고 누가 짱이야? 말을 잘해야지. 그치? 이황 선생님이 말 잘하는 놈 행정청 시키라고 옛날부터 가르치셨어. 알겠어요? 행정청은 누구야? 교육감. 일반 사무를 쓰면 지자체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 형식설, 실질설 이렇게 학설 대립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가 지금 이런 의결을 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 지금은 조례를 만들었고 그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누가 제명합니까? 그럼 지방의원은 누가 제명합니까? 국회의원은 국회가 제명하고요. 그 다음 지방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명합니다.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제명하면 좀 이상하잖아. 서로 견제가 안 되지. 지방의원을 지자체장이 제명해버리면 잘라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서로 견제가 안 되지. 그래서 의원은 스스로 제명합니다.
스스로 징계하고 스스로 제명을 한단 말이야. 다만 국회의원 쪽하고 지방의원 쪽하고 차이는 뭐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나 제명을 당했을 때 불복의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헌법에 써 있어. 헌법에 보면 64조 사항에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통치행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통치행위. 그치? 통치행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에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헌법 어디에도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에 불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원이 제명당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 누구야? 피고 누굽니까? 우선 첫 번째, 결정권 누가 행사했습니까? 이 친구 자르기로. 동작구 그 의원 자르기로. 넌 나이가 너무 어려. 나이 들어서 와! 뭐 이렇게. 그렇게 자르진 않겠지. 그치? 예.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대다수 많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십니다. 그죠? 최근에 몇 개 사건들이 있었죠. 네. 다 그분들이셨어요. 네. 그런 거죠. 가장 위대한 선배님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네. 아주 우리나라 아주 살기 좋게 만들어 주셨죠. 네. 아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헬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헬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자해지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말이야. 국회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지방의원의 제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결정권 누가 행사했죠? 지방의회가 했지. 지방의회. 표시권 누가 행사합니까? 이 친구 자를 때 그 제명 의결서에 누구 이름 걸려 있냐고요? 지방의회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의회의 이름이. 얘기했잖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얘 자르면 이상하다고. 그치? 이상하다고. 결정권 표시권 모두 다 누가 행사하고 있어요? 지방의회가 하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지방의회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냥 조직법상 행정청은 지방의회임 합의제 행정청. 이겁니다. 합의제 행정청. 행정기관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행정청의 형태도 결정이 되겠죠. 행정기관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독임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합의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독임형은 뭐야? 그 행정기관의 구성원이 한 명. 합의형은 위원회 말하는 겁니다. 행정위원회. 행정기관의 구성원이 여러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유가 뭐라고요? 한 명으로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장, 각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한 명으로 만들 때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책임 소재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명이 돼도 책임을 잘 안 물어져 지금. 그치? 예. 반명으로 줄여야 될 것 같아. 그치? 예. 아주 몸을 반동강을 내버려야 돼요. 네. 그렇다고요. 예. 책임 안 지는 사람은, 그죠? 책임 안 지는 사람은 반동강 내야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식이 중요해, 실질이 중요해. 실질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예.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인인 불인 뭐 이렇게 뭐야?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리와 권한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수반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래요. 독임형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합의형은 뭐예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혼자 결정 내리면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토의해서 결정 내리려고 합의형으로 만들어요. 네. 그 지방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는 합의형 행정기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할 때는 합의형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합의제 행정청.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뭐냐면 행정청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청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 앞에 달라붙어 있는 수식어고 해결 봐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냐? 처분 등을 행한. 처분 등을 행한. 행한은 뭘까? 행한. 네, 행한, 처분 등을 행한 누가 있는데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어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세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상황이. 첫 번째, 권한 위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위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뭐 맨날 문제 나오는 얘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 끝나는 거야. 권한 위임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자기의 권한 사무를, 그 권한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냐면, 권한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900여 개 개별법. 알겠어요? 개별법.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도시가스 사업법에 보면. 도시가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누구야? 광역지자체장. 이거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시군 구청장 이렇게 돼 있으면 기초지자체장. 걔들한테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는 너희가 하는 거다. 권한은 뭘 말하는 거야? 직무범위. 직무범위 누구의 직무인가? 라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시장이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 법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르게 되면. 그치? 근데 이거를 야 거기 동작구 안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너가 하라.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너가 해라. 동작구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위임은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법이 그 권한의 귀속자를 정하고 권한 배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 권한 배분을 깨고 변경을 하려면 그와 같은 레벨의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법의 근거를 가지고 권한 위임을 만약에 동작구청장한테 했다. 그렇게 되면은 권한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동작구청장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서울시장이 위임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누가 있는 거야? 수임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 동작구청장. 얘가 얘한테 권한 위임을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기관위임이라고 합니다. 기관위임. 권한위임에는 권한을 행정기관한테 넘길 수도 있고 행정주체한테 넘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잖아. 서울시장이 그 권한을 있잖아요. 동작구청장한테 넘기면 얘는 행정기관이지. 기관한테 넘겼지. 기관위임. 근데 서울시장이 자신의 권한을 동작구한테 넘기면 얘는 지방자치단체지. 단체니까 이런 건 단체 위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권한의 위임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뭐가 있어요? 기관 위임, 단체 위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기관 위임, 단체 위임. 근데 실무적으로 단체 위임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법에는 단체 위임의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 단체 위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통 기관한테 넘깁니다. 기관한테. 그래서 이제 동작구청한테 넘겼어. 그러면 이 친구의 권한이 원래 법에 따라서는 얘한테 부여가 돼 있었는데 이 권한이 유효한 권한 위임에 의해서 상실당하고 권한이 어디로 넘어왔어? 일로 넘어온 거야. 일로 넘어온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내부임이야. 예, 서울시장이 말이에요. 예, 국장한테 야 이거 네가 해라. 이렇게 넘겼어요. 네가 해라.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그런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임 전결 또는 전결 이렇게 부르거든. 전결권자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전결권자가 사실 결정 다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서울시장은 뭐만 하는 거야? 결제. 이것만 하는 거야. 사인만 하는 거야. 그 어떻게 서울시장이 다 하나 그 일을. 그치? 그래서 자기 담당 업무들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전결권자들이 따로 있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내부위임이라고 그래요. 내부위임. 내부위임. 그러면 여기 서울시장 위임청이 있어요. 위임청. 이것도 위임이니까 위임청, 수임청 이렇게 부르면 돼. 위임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얘한테 누구한테 비국장, 서울시장이 비국장한테 수임청한테 권한을 넘겼어요. 그럼 얘한테 원래 권한이 있었지. 권한이 있었는데 뭐 도시가스 사업호가 도시가스와 관련된 문제는 너가 하라. 이렇게 위임을 한 거야. 비국장한테. 그러면 권한이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고. 안 넘어간다고. 왜? 이건 내부적으로 그냥 일을 얘가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대신 처리하는 거야. 사무수행의 편의상 얘가 일을 대신 처리하는 것뿐 법적으로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권한위임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외부위임이라고도 불러요. 외부위임. 외부관계에서 권한이 아예 바뀐다. 얘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권한의 대리가 있어요. 대리는 누군지 알죠? 예, 대리는 뭐예요? 과장 밑에 계장, 계장 밑에 대리. 알겠지? 대리. 네. 회사를 다녀봤어야지. 그치? 그치?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얘는 뭐야? 피대리청이 있어요. 피대리청. 이건 뭐야? 당할 피자야. 당할 피자. 대리를 당했다. 뭐야? 대리를 불렀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있어요? 대리청. 이렇게 있어요. 얘가 권한 대리를 시켜. 그러면 원래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법에 따라서 권한은 얘한테 있었던 거야. 이건 이제 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국무총리 고건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직무가 정지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국무총리가 대신하잖아. 그죠? 대신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 아니죠. 그분은 대통령. 예,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고건 이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권한대행. 이런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관계를 표시한다. 현명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현명주의. 대리관계를 표시해야 돼요. 대리관계를. 누가 누구의 권한을 대리하고 있는지를 표시해줘야 돼요. 만약에 고건이 말이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이렇게 써놓고 나서 A라는 처분을 해버리잖아.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게 고건이 했다고 생각해? 노무현이 했다고 생각해? 상대방은 누가 했다고 생각해? 노무현이 했다고 생각해? 고건이 했다고 생각해? 어떤 게 숫자가 많아? 글자 숫자가 노무현, 고건. 노무현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쵸? 노무현 있다고 생각해. 문제를 이렇게 내요. 여러분 문제 보면. 그 안에 답이 숨어 있어. 답이 숨어 있는데 막 그걸 틀린다? 이건 뭐야? 독해 능력이야. 영어만 독해가 필요한 게 아니야. 국어도 독해가 필요해. 알겠어요? 네. 독해 능력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막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거를 행정법은 어려워. 막 이러고 있어. 네. 그냥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맞춰놓을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 이건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하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지가 말을 했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치? 이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예, 대신하는 것 뿐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거 권한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건 그냥 대통령의 권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누가 처분을 하는 거냐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친구가 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처분한다? 그리고 얘가 처분해. 제정신들이 아닌 거지. 예, 얘가 처분을 하는 거야. 얘는 뭐냐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국무총리 고건 그냥 이렇게 처분을 해버리는 거야. 원래 대통령 권한인데 제정신 아니죠. 예.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선거를 나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랬을 때 피고가 누구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정당한 권한자고 외부적 명의자가 불일치한 상황이 발생했잖아. 원래 정상적이면 얘가 처분하고 정상적이면 얘가 처분을 해. 그렇게 되면은 정당한 권한자가 바로 외부적 명의자잖아.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당한 피고라고 불러요. 정당한 피고. 예.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건 피고 적격자야.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 적격을 가진 친구는 누구냐라는 문제인 거야. 원래는 정당한 피고하고 피고 적격자는 같은 친구여야 돼요.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래 돼 버리면은 정당한 피고하고 피고 적격자가 또 분리돼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가 외부적 명의자지. 얘가 정당한 권한자잖아. 그러면 얘가 피고 적격자고 얘가 정당한 피고야. 얘가 정당한 권한자고 얘가 외부적 명의자잖아. 그럼 얘가 정당한 피고고 얘가 피고 적격자야. 그럼 얘가 정당한 권한자고 얘가 외부적 명의자잖아. 그럼 얘가 정당한 피고고 얘가 피고 적격자야. 우리가 궁금한 건 소송 요건 피고 적격 누가 갖고 있어? 이거야. 피고 적격 누가 갖고 있어? 외부적 명의자.
어렵나? 아니, 왜 안 어려우냐면 써 있어. 13조에 처분 등을 행한, 누가 했는데 그것만 봐 임마, 이렇게 써 있잖아. 어디 뭐 권한이 있는 자가 막 이런 말 있어? 없잖아. 그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라고 돼 있어요. 처분 등을 행한 놈이 그냥 피고인 거야. 피고인 거야. 아니, 통지서가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세금 내 막 이렇게 왔단 말이야. 세금 내, 철거해 막 이렇게 왔어. 영업하지 마 막 이렇게 와서. 근데 거기에 누가 했다 명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누가 했다 있으면 국민은 법률 전문가입니까? 예, 국민은 막 지들끼리 내부 권한을 한번 위임했다가 또 거기 다시 내부 위임을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처분을 했군. 내가 여기에 대해 불복하려면 저놈이랑 싸우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저 권한을 공을 막 줬다 뺐었다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이름 적힌 놈이 피고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소송요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소송재판 단계 얘기하고 있잖아. 본안재판 단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치? 본안에 가면 뭐합니까?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잖아. 내용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야?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보겠죠. 그렇죠?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그러면 말이야, 처분은 어떨 때 적법해지는가? 적법 요건. 근데 이 적법 요건이 깨지면 처분이 위법,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지. 적법 요건에는 뭐가 있냐면, 주체, 상적법 요건, 절차, 상적법 요건, 형식, 상적법 요건, 내용, 상적법 요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법률 유보 원칙, 법의 근거를 두어라. 두 번째, 법률 우위 원칙,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마라. 라는 거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나눠지는 거야. 이게 법률 유보 and 내려가서 여기 문제 없으면 법률 우위 위반 여부를 보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게 깨지면 주체 하자, 깨지면 절차에 하자, 깨지면 형식에 하자, 깨지면 내용에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얘는 뭐예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친구가 행위하라라는 겁니다. 그게 주체상 적법 요건이야. 절차상 적법 요건은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 등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 라는 거고, 형식상 적법 요건은 문서로 해라. 구두로 와서 속삭이지 마. 간지러. 그치? 그다음 내용상 적법 요건은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법률 여부, 법률 우위를 준수하라 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권한이 없는 애들이 움직였지. 권한이 없는 애들이 움직였으면 이 문제는 어디의 문제냐? 이거의 문제야. 주체상 적법을 주체에 하자, 이 문제란 말이야. 이거는 본안에 들어가서 그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봐야 되는 문제인 거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피고 적격자 선택하는 데서 고를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무 관계없는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누가 피고가 되는 거야? 그냥 외부 명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처분 등을 행한. 그 다음에 53페이지 가시게 되면 합의제 행정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이 독임형도 있지만 합의형도 있단 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분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을 했다. 그러면 걔네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위원회잖아. 위원회. 그렇죠? 여러 명이라고. 여러 명이면 합의제 행정청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13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소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돼 있으면 그거 따라가야지. 왜? 이게 일반법이고 다른 법률이 특별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 절차에 관한 특별법이 될 거란 말이야. 행정 소송 절차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입니다.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 이게 이런 거야. 어떤 거야? 이런 거야.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은 징계를 당하게 되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간봉견책 이렇게 되어 있죠. 파면해임, 강등정직까지가 중징계. 그다음 간봉견책 요거는 경징계. 난 동의할 수 없어. 예, 왜? 난 간봉이 제일 중요해. 예, 그쵸? 예, 사람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차라리 잘라줘. 그쵸? 나의 숨마저 가져가. 그냥 끝. 이게 나은 거야. 그럼 내가 다른 직장 알아보지. 예. 아니 이거 갖다 놓고 돈 안 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속 쓰려. 그치? 예. 집에 가서 죽어. 그치? 그런 문제가 있지. 밖에서는 안 죽어. 했을 때 공무원한테 하는 징계는 처분이야. 공무원한테 하는 징계는 처분이 왜 처분이냐면 공무원법에 각각의 징계에 따른 법적 효과 규정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무원한테 징계는 선생님 그거 왜 처분이에요? 행정규정 하명이에요? 뭐예요? 면제요? 뭐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냐면 그 징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아주 다양해. 아주 다양해서 하나의 성격으로 찍을 수가 없어. 하지만 예,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도 근로자긴 근로자지만 그죠? 왜 공무원도 근로자야? 근로에 대한 근로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예, 돈을 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국가직에 합격하면 국가가 대한민국이 뭐가 되는 거야? 걔가 사용자예요. 사용자. 고용인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피용자가 되는 거야. 피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거든. 그죠? 근데 신분이 깔끔하게 보장되는 거야. 헌법에 따라. 그냥 아주 좋은 직장, 정년보장 직장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같은 적용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적용되는 거야. 이게 특별법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도 근로자의 일종인데 공무원이어서 공무원법이 먼저 적용돼.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예,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근로기준법, 근기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건 공법관계야 사법관계야. 근로자를 징계해서 징계 해고해서 가라 이랬어요. 가라. 그러면 보통 사람이 그동안 고생했어. 그걸 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치? 네. 다시 취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네. 그동안 뭐 먹고 살아요. 그쵸? 그런 문제가 있잖아.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잖아. 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고 다 그런 거잖아. 그죠? 극소수의 건물주들 빼고 그죠? 네. 그런 고민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 정말 높은 빌딩 위에 가서 한번 쫙 밤에 보세요. 그 남산에 가서 경치 좋다 이러지 말고 건물 많다 이걸 봐야 돼. 건물 많다. 저 건물 다 누구 거지? 난 죽을 때까지 저런 거 하나 가질 수 있나? 다 누구 거야? 몇몇 사람 거예요. 몇몇 사람 거야. 그렇죠? 네. 저 친구 한 1000명 있거든요. 건물 가진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럼 도대체 내 친구를 몇 명을 더 사귀어야지 건물주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못 만나. 그치? 못 만나. 몇몇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쵸? 그런 것 뿐이야. 네, 그래. 그러면, 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가라! 징계 해고를 하면 싫다! 그리고 싸우려고 들 거 아니야?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되지? 원래는, 이건 사법관계 문제야. 공법관계 문제가 아니잖아. 사법관계 문제니까 민사소송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뉴스에 사람이 계속 죽는 거야. 알겠어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상대가 돈이 너무 많잖아. 그치? 이긴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문제는 그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동안 뭐 먹고 사냐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 그죠?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노동위원회입니다. 그게 노동위원회야. 노동위원회 맨 처음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노동위원회가 법에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엄청난 정말 걔네들도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겨우 만들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누군지는 알겠죠?
그거 만들자고 한 건 당연히 민주당이고요. 예, 그거 계속 안 된다고 막은 거는 트럼프네 공화당 애들이에요. 예, 그 노동위원회가 들어왔다 빠졌다 그거 역사 보면은 아주 재밌어요. 와, 얘네가 이길 듯 하다가 또 밀리고 또 이길 듯 하다가 밀리고 막 장난 아닙니다. 결국은 들어왔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법관계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절차로서 민사소송을 가야 되는 건데 이게 행정적 구제 절차로 노동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만들어졌다 이거야. 근로자한테 뭐가 나왔어? 징계 해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해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건 처분이 아니죠. 사법상 행위입니다. 예, 삼성이 행정총도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방노동위원회로 간단 말이야. 지방노동위원회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이렇게 갑니다. 지방노동위원회로 먼저 가요. 지방노동위원회로 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제신청이라고 합니다. 구제신청. 구제해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구제해주세요. 찾아가. 이건 누가 구제신청이라는 거를 제기하겠어? 이건 당연히 해고당한 근로자가 제기하겠지. 그쵸? 예, 그래요. 얘는 근로자가 제기합니다. 그는 근로자하고 사용자하고의 관계죠. 사용자하고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인용 기각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인용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재심 신청이라는 걸 해요. 재심 신청. 재심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건 누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여기 짜증나는 사람 누구야? 사용자. 그치?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갔잖아. 여기에 재심 신청을 들어가는 건 누가 들어가는 거겠어? 당연히 근로자가 들어가게 되겠지.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여기서 다시 이제 요게 이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겠지. 다시 여기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소송을. 예,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제소. 예, 소송 제기를 하는데 이 소송 제기는 누가 하겠습니까? 사용자가 들어왔는데 인용됐으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겠죠. 예, 사용자가 들어갔는데 기각이 됐으면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할 테고, 근로자가 됐는데 인용이 됐으면 사용자가 갈 테고, 근로자가 있는데 기각이 됐으면 근로자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겠죠? 경우의 수는 4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시게 되면 근근 찾아보세요. 근근 여기에 있는 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용의 기각 상황이야. 인용의 기각 상황. 그쵸? 뭐야? 인용 그러면 갔다가 돌아오고 원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에는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한 번도 개선된 적 없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자 같은 경우 사용자가 제기하는 상황은 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인용 기각 이렇게 되면 한번 거꾸로진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기각, 인용 이렇게 되면 거꾸로졌으니까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 예, 좋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근사, 사근 얘들은 누구죠? 얘들은 원고예요. 그렇죠? 원고입니다. 누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볼까요? 예, 여기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를까? 지방노동에서 하는 거 행정심판일까요?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행정심판에는 뭐밖에 없었어? 취소심판, 무효동학심판, 은명심판, 즉 항고심판밖에 없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심판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지금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근로자에 대한 삼성 직원에 대한 해고는 처분이야? 아니잖아. 이거 항고심판이 아니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고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법률관계의 쌍방 당사자예요. 한쪽 근로자, 한쪽 사용자 둘이 싸움 붙은 거거든. 둘이 싸움 붙고 지방노동에 대한 심판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뭐랑 비슷하네.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당사자 소송과 비슷합니다. 당사자 소송은 왜 이름이 당사자인 거냐면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그대로 써 있어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니까 이름이 당사자 소송이야.
알겠어요? 항고송은 저항하니까 항고송이고 당사송은 저기 있는 당사자랑 싸우니까 당사송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근로자와 지금 싸우고 있는 법률 관계의 저쪽 당사자가 누구야? 삼성. 그치? 네. 사용자란 말이야. 이건 당사자 심판이야. 이건 당사자 심판이라고요.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없지만 개별법에서 인정하면 인정될 수 있는 거야. 근로기준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오케이. 근로기준법 28조 그리고 30조, 31조에 보면 이런 당사자 심판, 재심 신청, 소송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82조, 84조, 85조에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이 친구가 하는 짓을 뭐라고 하냐면 초심 판정이라고 그래요. 초심 판정. 초심. 이게 첫 번째 심판이야. 초심. 그다음 얘가 하는 게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재심이야. 재심. 이건 뭡니까? 재심은 이걸 알아야지. 그치? 지방노동위원회가 하는 초심 판정은 뭐냐? 처분입니다. 이게 지방노동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이 내리는 처분이라고요. 봐봐. 인용이 되면은 뭐 하냐면 구제 신청을 하지. 근로자가 진호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제 혼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진호위한테 가갖고 제 삼성 혼내주세요.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얘한테 하명 처분을 해요. 의무 부과하는 하명 처분을 합니다. 저 친구를, 갑이란 친구를 원직에 복직을 시키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놔 임마 라고 해서 자기 의무를 부과를 해요.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얘가 돈을 못 받은 거니까 너 때문에 출근을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가 부당해 구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이었다면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돈도 다 줘 임마 이렇게 해서 급부 하명을 해요.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지방노동에 찾아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근로자가 쟤한테 혼내주세요. 구제 명령이라는 하명 처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합의제 행정청이 하는 그 구제 명령은 뭐예요? 구제 명령은 처분이에요. 얘가 처분청이에요. 기각은 뭐야? 기각은 처분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처분으로서의 재결입니다. 처분으로서의 재결. 이건 처분이란 뜻입니다. 뒤에 재결이 붙은 거는 여기도 재판처럼 심리를 하기 때문에 재판제자를 써가지고 그냥 재결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만 말을 하는 거야. 앞에 있는 게 언제나 실질이야. 앞에 있는 게 처분입니다. 그러면 이 처분으로서의 초심 판정인 인용이나 기각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재심의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처분에 불복한 거잖아. 처분에 불복한 거면 항고심판이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이 맞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이 맞는 거야. 다만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특별행정심판. 이것도 행정심판.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고심판. 맞는 겁니다. 인정됩니다.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이런 거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그러면 얘가 하는 재심 판정. 재심 신청을 했으면 재심 판정을 했겠지. 이건 뭐냐면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행정심판의 재결. 이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에서의 재결 처분이 맞아요. 이건 재결 처분이 맞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겠지. 뭘 봐야 되냐면 얘가 한 게 처분이라고? 진호이가 한 게? 그러면 처분에 대한 소송 되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대상적 기억 마지막 행소형 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에는 원칙적으로는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예외적으로 재결에 대한 소송을 허용할 수 있는데 그 재결에 대한 소송은 오직 재결의 고의한 위법이 있을 때만 한다라고 돼 있었잖아. 그거는 일반법이고
근로기준법 31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만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만 허용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재결주의입니다. 재결주의. 재결주의는 오직 재결입니다. 오로지 재결.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근사사근은 뭐에 대한 소송밖에 안 되는 거야? 초심 판정 취소 소송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어디까지 가줘야 돼? 재심까지 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불복한 놈이 재심 판정 취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뭔 소송? 재결 취소성. 재결 취소. 그럼 아까 피고 누구라고 했어? 처분 취소 제기하면 피고는 처분청이요. 재결 취소 제기하면 피고는 재결청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재결청은 누구야? 초심 판정한 처분청은 진호위, 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재심 판정한 재결청은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잖아. 그럼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중노위가 피고해야 되겠지. 그런데 노동위원회 이 절차에 대한 또 일반법이 따로 있어. 그게 노동위원회법이거든. 노동위원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라는 거는 노동위원회 절차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법이야. 또 여기에 안에 있어서의 일반법은 노동위원회법인데 그 노동위원회법 27조 1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는 오직 중노위장 이렇게 되어 있어. 이놈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누구라고요? 중노위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 독립규제위원회라고 한다고 했지. 독립규제위원회. 오케이. 독립규제위원회. 이 독립규제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판단을 존중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저 노동위원회가 고용부 소속이야. 예, 그래서 그닥 안독립규제위원회입니다. 안독립규제위원회. 우린 뭐든 이상해. 뭐든 다 잘못되어 있어. 이게 다 적폐예요. 예. 뭐 번드르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는데 다 가짜야. 다 짜가야. 진짜가 하나도 없어. 다 하나씩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발 장난치지 말고 정석대로 가자고. 정석대로. 장난치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려. 공부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쉽게 가보려고 막 요약집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 문제 안 풀고 막 나는 국가지만 풀어야지. 난 지방지방만 풀어야지. 막 이러면 평생 가도 못 붙어. 알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결국 고통은 정해진 양을 채웠을 때 비커 이론이라고 해요. 비커 이론. 이 비커를 차고 넘칠 때 합격이 되는 거예요. 차고 넘칠 때 요만큼은 뭐야? 이건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자질. 자질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은 뭐예요? 이거는 정말 치열한 노력이고 그 다음 이건 뭡니까? 운빨, 행운도 있는 거야. 요게 터지면 수석이야. 근데 요거 안 되면 밑으로 물 빠져. 알겠어요? 자질. 이 자질이 뭐야? 궁뎅이 좀 무겁게 하라고. 알겠어요? 뭘 자꾸 빠릿빠릿하게 돌아다녀 자꾸. 돌아다니지 좀 마. 가만히 앉아서 최소 오줌 안 싸고 10시간은 버텨야죠. 밥 안 먹고 10시간은 앉아 있어야지. 그거 안 되면서 공부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 공부하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재밌는데, 우와, 진짜, 이게 뭐야, 집에 가야 돼? 우선 자자. 이렇게 공부가 한 거지. 한 페이지 읽고 밥 언제 먹지? 지금 배가 좀 고픈 것 같긴 한데, 형, 어떡하지? 제 정신 아니야.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럴 거면 하지 마. 알겠어요? 의미 없어. 나중에 이 시간 엄청 후회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 했구나. 이렇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고 했어. 재방송이 없어. 안타까운 시간 차라리 나가서 재밌게 놀아. 알겠어요? 공부를 시작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야. 깔끔하게. 그리고 무조건 2년. 더 이상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 노력, 이 자질은 궁뎅이. 그리고 뭐야? 짠. 돈 없으면 나가. 알겠어요? 돈 없으면 나가. 가서 돈 벌어가지고 와.
돈 벌면서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 내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네, 알겠어요? 나도 그렇게 공부해서 안 됐어. 돈이 없어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공부, 이게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게임하는 거야. 남들은 앉아갖고 막 15시간 주파하고, 이제 나는 진짜 가갖고 막 공장에서 돈 벌고, 와갖고 이미 녹초가 되는 책이 들어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게임 하는 거 아니야.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딱 공장 가면요, 1년이면 한 2년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어요. 네, 깔끔하게 딱 벌고 딱 들어와서 깔끔하게 밀고 끝!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런 거 막 병행, 절대 멀티태스킹 되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멀티는 아무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만 미는 겁니다. 딱 간단 말이야. 행정청 누구야? 충농이야. 합의행정청. 근데 독립규제위원회는 뭐냐면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위원회, 합의형으로 만들어.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송 걸리지? 짱 나와. 이거예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자 게임입니다. 그게 바로 독립규제위원회, 노동위원회. 이게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야. 그 다음에 권한의 승계입니다. 이건 쉽게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A라는 행정청이 나한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얘한테 허가해 주시오 이렇게 신청을 했다. 근데 이놈아가 거부 이렇게 한 거야. 거부를 그것도 구두로 이렇게 죽으려고 막 소송을 딱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 권한이 누구한테? B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면 나를 약 올린 쟤랑 싸워야 돼? 아니면 지금 영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쟤랑 싸워야 됩니까?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얘랑 싸워야지. 그렇잖아. 얘랑 싸워야지. 왜? 얘 아무리 두들겨 패도요, 내가 여기서 이겨도 얘는 이제 나한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허가권이 없다고요. 그러면 권한이 승계됐으면 저기는 승계청, 쟤하고 싸우는 겁니다. 저쪽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 이거야. 이런 식의 상황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4대 보험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거 되게 아까워, 내는 게. 그렇다고 우리 애들이 다치길 원하기도 좀 그렇고, 그쵸? 되게 아까워. 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험료를 부과를 해요. 보험료를 부과를 하면은 회사를 운영을 하면 그걸 내야 되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 부과 고지를 누가 했냐면 그 산재보험급여를 주고 고용보험급여를 주는 근로복지공단이 나한테 부과 고지를 했었어. 걔가 행정청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한쪽으로 올인. 누구?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가고지를 예로 그냥 창구 단일화 시켰어요. 그러면 이 부가고지 권한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 근복공단으로부터 건보공단으로 넘어왔잖아. 그쵸? 나한테 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내? 왜 그래?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나한테 부과한 놈은 누구지만 근로복지공단이었지만 부가고지를 할 때까지는 얘가 나한테 한 거지만 판례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게 권한이 건보공단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돼? 건보공단. 이쪽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승계청을 상대로 하는 거다. 행정청의 소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하고 피고하고 싸우다가 한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소송은 종료해요. 그쵸?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죽어버리면. 당사자가 사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서도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어. 포괄 승계인이 있고 하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원칙이 그렇다고. 원칙이.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죽으면 진짜가 등장해. 우리 오락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딱 지금 저기 진짜 큰 놈이 막 나올 때 있지. 그런 거야. 내가 여기서 이제 동작구청장하고 막 동작구가 사라졌어. 그래서 막 이제 행정청이 소멸해. 막 이래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등장을 하는 거야. 사실은 누가 왔어야 되는 거야? 피고에. 사실은 행정주체랑 싸우는 거잖아. 소송은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다툼인 거잖아요. 원래는 저쪽에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행정주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대신 이게 뭐니까? 행위소송이니까. 그 행위를 한 놈이 등장하는 게 좀 더 깔끔하고, 편하잖아. 그래서 행정청이 등장한 건데, 행정청이 소멸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행정소송,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송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피고로 등장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피고경정. 피고경정은 있잖아. 내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피고를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까 전에 뭐 권한 승계됐다고 생각해봐. 승계됐어? A 행정처에서 B 행정처로 바뀌었거든? 권한이? 근데 나는 그냥 옛날 생각하고 A 행정처한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이제 바꿔야 되지. 적법한 피고는 저놈하잖아. 저놈한테도 이렇게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 특징. 내가 A 행정청하고 이렇게 원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여기 B 행정청하고 원피고 하는 건 같은 소송이야, 다른 소송이야? 같은 소송이야, 다른 소송이야? 다른 소송이에요. 당사자가 바뀌었잖아. 알겠습니까? 당사자가 바뀌었잖아. 이건 싸움이 다른 싸움이라고요. 내가 이 친구하고 싸우는 거하고 이 친구하고 싸우는 거하고 이게 같은 싸움이야? 딴 싸움이잖아. 그치? 딴 싸움이라고. 딴 싸움이니까 어떻게? 이건 소송이 변경되는 거야. 소가 변경되는 거거든. 소송이 끝나고 시작하고 라는 것은 누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원고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 없는데 국가가 이 사건 완전 재밌어 보여. 근데 소송을 하려면 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사자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사건의 당사자를 막 찾아. 너 그다음에 너 둘이네. 들어와. 우리 싸워. 그럼 싸워야 돼? 아니잖아. 소송의 개시는 원고가 원할 때 시작하는 거야. 원고의 결정으로. 알겠어요? 그 다음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렇게 보다가 피곤해.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재판을 거절하고 종료를 시켜버릴 수 있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판결이 나와서 끝나야지 끝나는 거야. 소송이 바뀌는 거라고. 소송이 바뀐다? 라는 얘기 있잖아요. 소송이 바뀐다. 소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소의 변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구소의 취하와 플러스 신소의 제기 이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소의 종료. 그다음 이 부분이 소의 개시. 이 친구들은 처분권주의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처분권주의,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당사자주의.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의 결정, 원고의 처분에 맡겨진다라는 겁니다. 소송의 시작과 끝은.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싸우고 저 친구하고 싸우고라는 건 전혀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만 바뀌는 게 아니야. 이건 사실은 소송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고의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되지 법원이 알아서 피고 경정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and 마지막 뭐냐면 이 친구한테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는 내가 90일 안에 제소기간 안에 적법하게 제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로 이렇게 소송을 바꾸려고 신청을 할 때 있지. 원고에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신청을 할 때는 90일이 지난 거야. 그러면 소의 변경이 가능하려면 내가 이 친구한테 제기하면 뭐요? 신소가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소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소의 제기. 이게 적법하게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소 변경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왜 되는 거냐면 우리 14조 4항에 보면 행정소법 14조 4항에 보면 소급표 규정이 있어요. 소급표 규정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그 시점은 처음에 이 친구한테 소송을 제기한 그 시점에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신소의 제기 시점은 구소에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인정을 함으로써 이때 당시에 내가 제소기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면 이 소변경 신청 시점의 제소기간을 다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 제기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러면 피고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또 다룰 만큼 다 다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협의회까지 가고 싶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군요. 네. 이번 주에는 우리 워밍업 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3회, 4회까지 수업을 하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갈 겁니다. 진도가 나가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뭘 하겠어요?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시험을. 그건 제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시작하면서 처음 공부한 행정법, 외계어 같이 많이 어려웠을 텐데 잘 견뎌주셨고요.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으시니까 주말 시간을 이용하셔가지고 패스온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행정쟁송법하고 국가배상법 기초이론 특강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그냥 옷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기초이론 특강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